여기는 매우 이상한 학교이다. 모든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뿐이며 처음에는 이곳이 남자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 여자 학교가 왜 남자 아이들도 모집하는지 이해가 안 돼. 계약 한 주 만에 남학생들은 모두 떠나갔다. 그로부터 이곳은 다시 여자 학생들의 천국, 남자 학생들의 지옥으로 불리게 되었다. 천봉은 4인 가족에서 태어났다. 부자는 아니지만 가정은 평온하고 즐겁다. 게다가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 불평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번 저녁에 춘풍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가 어깨를 토닥여 말했다. 아들아, 너도 크게 됐다.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을 아빠와 함께 챙기는 책임을 나눌 때이다. 천봉은 그렇게 듣자 아버지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를 안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갑자기 아버지가 그를 때리더니 웃음이 터져나왔다. 어쩌면 10년 전에 아버지가 신용카드로 돈을 빌렸고 지금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강도 맞은 것보다 더 심각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중동으로 일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춘풍은 아버지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중동은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는 가는 길만 있고 돌아올 길은 없는 곳이죠. 돈에 관한 문제라면 나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그 후에 당신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 맞아. 이제 해결할 방법은 있지만 너만이 할 수 있어. 성남여고에서 공부해 오세요. 춘풍이라는 학교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정신을 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함정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은 어머니의 동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면 빚을 갚을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학교는 여동생이 거기서 공부하도록 약속했습니다. 춘풍이가 이 귀한 학교에서 졸업하기만 하면 사회에 나가서 CEO가 되고 부잣집 아내를 만나서 삶의 정점에 오를 것이라고요? 아버지는 아직도 망설이며 절망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실 아버지가 중동에 일하러 가도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춘풍이는 방금 듣고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무력하게 동의했다. 그는 평정을 되찾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이후의 장면은 그를 완전히 좌절시켰다. 부모님은 이미 그를 위해 짐을 다 챙겨놓고 있었고 한 개의 가방은 깔끔하게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워하며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도 여자 성남 고등학교에 나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더구나 매번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남학생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맞을 뿐만 아니라 비명을 지르며 비참한 소리를 내고 그들이 학교에서 서류를 빼낼 때까지 계속되었다. 1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에 춘풍은 머리가 아프다. 지금은 여동생의 상황을 확인해봐야 할 때이다. 어차피 곧 나도 새 학교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의외로 여동생은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두 사람의 형제 관계를 들키지 말라고 학교에서 경고했다. 춘풍은 여자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남학생이었는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안전한 여행을 빌어주었다. 이 일 때문에 어젯밤에 춘풍은 악몽을 꾸기도 했다. 수많은 여고생 좀비들이 혀를 내미며 입을 벌리고 입술을 핥으며 눈을 꿈뻑거리며 춘풍을 쳐다보는 꿈이었다. 그 광경이 그를 겁내게 만들었다. 무서워. 꿈에서의 두려움은 현실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아빠는 교장실 문을 열자마자 반대벽에 도덕 이라는 글자가 그려진 그림이 보였다. 이런 곳에서 이 두 글자가 나타나다니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금발 여성이 성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춘풍씨. 이 여자는 성남여고의 교장인 통녀였는데 한번 보자마자 춘풍은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교장은 그를 소파에 앉히고 그를 품에 안았다. 춘풍은 마치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이 들었다. 벗어난 후에는 코에서 피가 나날 뻔했다. 통녀는 먼저 말했다. 역시 춘풍은 성장했네. 어렸을 때 당신이 나를 보면 달려와 안아주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 춘풍은 잠시 생각한 뒤 교장님의 모습을 다시 보며 이젠 여기에 안기는 건 내 스스로 원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그 후 교장님은 비밀 협정서를 꺼내 보였는데 학교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점점 이 학교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전에 입학한 몇몇 남학생들도 여기에 감정을 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여자 고등학교는 두 가지 합의사항을 가져야 한다. 첫째, 폭력 사용 금지. 둘째, 연애 금지. 이렇게 듣자 춘풍은 자유로워진 듯이 외쳤다. 예, 더 이상 맞아먹지 않아도 돼. 이제 춘풍은 학교의 마지막 구원자가 되었다. 협정서를 서명한 후 교장님은 다시 그에게 일종의 경고를 했다. 꼭 학교의 전통적인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야 해. 그곳은 금지 구역이니까 죽음을 찾아들지 말아라. 춘풍은 생각했다. 어쩌면 나도 많이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겠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나서 떠나는 게 좋겠다. 춘풍은 남학생 기숙사에 도착했다. 기숙사라고 하긴 했지만 거기에는 그만의 한 명뿐이었다. 그는 201호로 이동하고 짐을 풀기 시작했다. 안은 정말 화려한 방이었고
면적은 그의 집 거실보다 더 넓었다. 외부에는 천국 같은 꽃 동산과 인공호수가 있었다. 이 학교는 귀족 학교답게 정말 부유하다. 갑자기 그는 여학생의 교복을 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먼 곳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서 여자아이가 나타났는데 이때 여학생은 춘풍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몸매도 훌륭한데 춘풍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던 중 여자아이가 갑자기 몸을 돌려봤고 둘 다 그 후에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다. 여자아이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호수 옆에서 나무 검을 들고 춘풍을 쫓아갔다. 춘풍은 급히 달아났다. 큰 소리로 외쳤다. 옷을 입고서 쫓아오라고. 왜 물러다니니? 이때 여자아이는 자신이 아직도 벌거벗은 채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중에 얼굴을 가리며 부끄럽게 웃었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탈출한 후 춘풍은 방금 있었던 상황을 여전히 생각하며 그 상황을 다시 몇 번이고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품었다. 퇴학하면서 그는 다른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춘풍이가 다니는 11학년 반은 다 아름다운 여자들 뿐인데 아름다움은 종종 독이 되기도 한다. 작년에 여기로 전학 온 남학생 중에도 이 반 때문에 아웃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그 중에서도 4대 악마로 불리는 4명의 여학생이 있다고 듣자 춘풍은 심각해졌다. 아무래도 내가 조심해야겠어. 다음날 아침 춘풍은 아주 일찍 일어났다. 늦게 학교에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가 머리 스타일과 화려한 조끼로 변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스타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몇 대의 차 소리가 들려 그의 생각을 끊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렉서스 등등 그 뒤에는 헬리콥터까지 있었다. 정말로 같은 세상이 아니었다. 게이트에 서 있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팔에는 학생회 배지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어제 씻은 소녀가 아니었다. 정말로 불운한 일이다.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춘풍은 벽으로 향해 걸어가서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자 바로 뛰어들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무서워. 수업을 피하려면 벽을 오르내려야 하고 여기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벽을 넘어야 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와 담임 선생님은 함께 교실로 들어갔다. 춘풍은 망설임 없이 책상을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춘풍이라고 한다. 취미는 싸우고 날렵하게 살아가는 거야. 나한테 가까이 오는 놈들은 50cm 안에 있는 놈들 중에서 가장 싫어. 예전에 나한테 가까이 온 놈은 이제 무덤 속에 누워 있어.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겠지. 그러나 의외로 모든 일들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다. 교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 멋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럴 리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까? 여성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후 담임 선생님은 그를 위해 자리를 정해주었다.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는 어색해졌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전설 속의 내 악마도 그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조막예, 동비비, 룩동 비민남 궁소설이다. 모두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훌륭하지만 춘풍은 여기가 어디인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주의가 필요한 곳은 곧 사랑의 시작이다. 같은 책상에 앉아있는 이 친구는 그를 매우 익숙하게 만들었다. 학생회장인 동랑도 춘풍이가 이 학교로 전학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학교로 들어온 남학생에게만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는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직접 모집된 학생이기도 했다. 어머니 때문에 그녀는 손을 대기 어려웠지만 그 반의 내 대악마는 춘풍이에게 충분히 죽음을 선사할 것이다. 춘풍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그 반에서 유일한 남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책을 옮겨야 했을 때 선생님은 풍과 흰이라는 한 사람을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이 친구는 한 번도 안 보이더니 책을 대신 옮기러 간 책상 동료는 다른 한 여학생이었다. 춘풍은 즉시 그 여자가 괴롭힘을 당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길에서 그녀를 만났었고 전날 밤 그녀가 가방을 훔쳐 간 사람이었다. 그때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제안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말을 걸기조차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 남학생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공경에 처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세계는 정말로 복잡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4명의 악마도 단순한 명칭만은 아닙니다. 조 마기에는 천풍이 가장하는 것을 보자마자 알아채었습니다. 아마도 미리 대비해 둔 것 같습니다. 남궁소설이 카드를 분배한 후에 한 장을 뽑아냈고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학생에게 손 떼지 마세요. 그를 한 해 동안 안심하게 지내게 두세요. 몇몇 다른 여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남궁소설이 한 번도 한 명에게 두려워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남학생을 쫓아내기 위해 그녀들은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다시 고려한 뒤 그들은 처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룩동 비가 말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뭐가 특별한지 봐라. 조 마기에는 천풍 앞으로 요구를 가져오며 천풍의 차분한 모습 속에서 내심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마셔야지. 혹시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천풍이 서랍 속에 요구를 넣자마자 조망리에는 이 사람이 간단하지 않다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방과 후에 풍가인이 장난을 치자 그녀는 하품하며 별로 편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동급생은 즉시 수건을 들고 순순히 대신 일하러 갔다. 그는 닦는 걸레를 들고 동급생 옆으로 갔다. 그녀는 얼굴 밖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숙사로 돌아갔다. 그는 단지 즉시 샤워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한 여자가 나무 칼을 들고 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이 광경을 보고 눈이 부셨다. 그리고 둘 다 소리쳤다. 천풍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 여자의 입을 막아 올렸다. 여자는 서 있기 어려워져서 두 사람이 서로 넘어졌다. 여자는 천풍과 마주하면서 얼굴이 빨개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천풍은 여자의 입을 막고 여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 발견하면 어쩌지. 그 여자는 천풍이 괴짜 짓을 하는 줄 알았다. 그녀는 다리를 내밀어 한번 찾아 달걀이 터져 소리가 났다. 천풍은 동상이 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방 전체가 정적으로 가라앉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다리를 놓았다. 천풍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바로 땅으로 쓰러졌다. 여자는 욕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천풍은 고통스럽게 구석에 앉아 계속 힘들었으며 그 후로 조금씩 회복되어 천풍이 말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남학생 방으로 들어와서 그전에는 옷도 안 입고 공용 욕실에서 샤워했어. 그 소녀는 그 남자에게 언급되자 입막음.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말하지 않고 검을 휘두르려 했다. 천풍은 돌아서 말했다. 나는 당신을 한 번 봤고 당신은 나를 한 번 봤다. 그러니까 무승부로 하자. 나는 더 싸울 일이 없다. 여자는 생각할수록 잘못된 것 같아서 얼마 후에야 반응할 수 있었고 천풍은 아직도 옷을 입지 않았다.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감정을 안정시키고 그녀는 말했다. 오늘 밤 12시까지 체육관에서 기다릴 테니까 안 오면 내가 죽을 거야. 남자는 다시 생각하며 젠장, 이건 올려놓은 그물인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하는 건가? 생각했다. 12시. 천풍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더구나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안 듣고 있었다. 여자는 분노에 찬 듯 검을 휘둘렀고 천풍은 말했다. 빨리 해. 내일 학교에 가야 하니까. 여자는 주저없이 칼을 휘둘러 찌르려 들었다. 몰랐던 건 이런 공격들이 천풍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여자 뒤로 무언가를 던지고 손으로 그녀를 붙잡아 가슴에 끌어안았다. 여자는 놀라고 창피했다. 천풍은 오히려 공격하지 않고 여자의 귀에 숨을 불어넣었다. 여자는 완전히 힘을 잃고 땅에 앉아 마치 누군가에게 때려졌다. 천풍은 방으로 돌아와서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이미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다니. 앞으로 날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자의 곁에서 그녀는 땅에 앉아 울었다. 속으로는 천풍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천풍은 침대에서 계속해서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있었다. 학교에 가서 아름다운 여자를 감상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이제는 나에게는 정말이지 지옥 같은 일이 되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4명의 악마가 친절하게 나를 인사했다. 천풍은 이때 머리가 아파서 생각했다. 이들이 또 어떤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걸까? 나는 강의를 들으면서 언제라도 공격이 올지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지쳐가기 시작했다. 각 분마다 지나가는 시간은 마치 평생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왔다. 이제 뭘 먹든 나에게는 기쁘다. 천풍은 자리를 찾아 앉아 식사했다. 그러나 그는 궁금했다. 왜 지나가는 매 여학생마다 똑같은 눈총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일까? 한 소녀가 소리쳤다. 너, 이곳은 내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신성한 목소리가 울렸다. 검은 머리 소녀가 다가왔다. 천풍의 양쪽 눈이 반짝이며 그녀를 보며 정말 예뻐 라고 속삭였다. 경멸적인 소리로 말했다. 이제 충분히 봤으면 빨리 꺼져. 내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마. 여성의 자리를 빼앗을 순 없지만 놀랍게도 여자가 말했다. 이 근처는 다 내 것이야. 어디 앉든 죽어. 천풍은 화가 났고 이 꼬마 녀석 자만심이 너무 심하네 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자 앞으로 걸어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여기 앉고 싶다면 어때? 날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말을 마치고 천풍은 혼자 앉아 식사를 했다. 여자를 향해 돌아볼 때 그녀가 먹고 있는 음식에 놀란 천풍은 즉시 그녀의 신분이 간단하지 않다고 깨달았다. 내가 어떤 문제에 끼어든 거지? 천풍이 떠나려고 할 때 작은 모습에 그녀가 그를 쫓아와 손을 잡고는 다시 달아났다. 나중에 그녀는 손에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끼워주었다. 천풍은 생각했다. 이게 뭐야? 학생끼리 얘기하는데 감시원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방에 돌아와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편에서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소리쳤다. 천풍, 넌 큰 문제에 휘말렸어. 천풍은 어리둥절해졌다. 그 친구가 말했다. 그 사람은 엽서와 학교의 꽃미남이야. 그녀의 집은 권력이 많아. 조심해. 전화를 끊은 뒤 천풍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뭐라고? 그냥 부잣집 배 하나뿐인데 뭐 걱정해. 이때 밖에서 어둠의 형체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후에 작은 독가스통이 서서히 안으로 굴러들어왔고
천풍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즉시 그 자리에 쓰러져 있다. 깨어나자마자 그는 자신이 침대에 묶여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안경을 쓴 아저씨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애송이, 여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들었어. 내 귀중한 것을 베어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까? 천풍은 수술칼을 보자마자 겁에 질렸다. 아저씨가 손을 내저으려 했을 때 문이 힘껏 열려 들어온다. 의사 기아는 문에 맞아 현기증이 일어나 쓰러지고 들어온 사람은 나이양이었다. 이때 그는 침대에 묶여 있었고 바지는 한쪽에 풀려 있었다. 역시 이 두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마주쳤다. 나이양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직접 천풍을 끌어내렸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천풍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했다. 놀랍게도 나이양은 나무 칼을 꺼내고 말했다. 지난번 나는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 싸워라. 나는 너를 꼭 처리할 거다. 그러자 천풍은 말했다. 조금 쉬게 해주지 않아. 내가 지면 됐는데. 천풍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나이양은 곧장 천풍을 경기장으로 끌어갔다. 천풍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는 바닥에 뻗어 누웠다. 그가 말했다. 아까 변태의 마약은 아직 내 몸에 남아있어. 너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놀리지 말아줘. 나이양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천풍은 곧장 쓰러졌다. 그녀는 승부를 결정하고 싶었으니 그냥 천풍이 패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이양은 그 소리를 듣고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쉬러 가. 천풍이 침대에 앉을 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 천재인 것 같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여자애가 귀엽다. 천풍은 즐거워하며 머릿속으로 어디로 놀러 갈지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친절하게 닫으려 했다. 문을 열자마자 여자가 갑자기 갈아입고 있었고 여자도 첸팡이 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서로 바라봤다. 그는 생각했다. 나쁜 짓이다. 여기는 엽수아가 아닐까? 지난번의 기억이 떠오르자 그는 기분이 언짢아져. 이번에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죽겠다고 생각했다. 안 된다.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 그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급히 핸드폰을 꺼내어 엽수아의 사진을 찍었다. 그 후 그는 말했다. 사진이 밖으로 노출되기 싫다면 얌전히 내 말을 들어라. 그러나 엽수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는 한 개의 스터빔 수류탄을 꺼냈다. 첸팡 앞에 던졌다. 남자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엄마, 이거 살인자인가? 그래, 다 죽이는 무기야. 하지만 5초 후에도 발 아래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아니면 수류탄 가짜일까? 신이 나를 도와준 것일까? 엽수아가 말했다. 이것은 데이터 전송 방지 수류탄이다. 전자기기의 모든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2m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 당연히 찬풍의 핸드폰은 망가졌다. 그는 당황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녀는 덧붙였다. 뒷면 카메라가 방금 한 행동을 모두 녹화했어. 만약 밖으로 공개하면 너는 옥에 갈 거다. 찬풍이 붕괴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목을 꾹 눌렀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엽수아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앉아 다리를 꼬아 말했다. 그럼 넌 나의 하인이 되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이때 한 남자가 공손하게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학교에 가셔야죠. 엽수아가 라우렌을 돌아다보며 그리고 가엾게 생긴 춘풍을 다시 보고 일단 너를 봐주지. 앞으로 일 있으면 거절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 춘풍은 즉시 일어나 명령을 따랐다. 춘풍의 오늘은 너무나 최악이었다. 앞으로 엽수아가 나를 학대하리라 생각하니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라우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내가 망했을 거야. 그런데 왜 그가 나를 도와주는 걸까? 갑자기 춘풍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 소리에 그는 놀라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내일 7일 동안의 소풍을 개최할 것이며 내일 아침 5시 45분에 학교 문 앞에서 집합한다고 한다. 춘풍이는 곧장 소리쳤다. 이게 소풍인지 군사훈련인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야? 다시 내 대학마 쪽에서 장난을 벌이고 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반장 룩동비. 이 여자는 다시 춘풍에게 15분 일찍 나오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동비비가 무슨 장난을 벌이는지 봐야겠다. 이 여자는 자신 있게 말했다. 안심해. 다음날 춘풍은 정시에 나타났다. 정말이지. 이른 아침에 모든 것을 망치고 일어나다. 엽수아의 사나운 얼굴을 생각하니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그가 학교 문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생각했다. 이게 뭐지? 왜 모두가 집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창고 안에서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보았다. 춘풍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동비비를 받아들여 들어갔다. 그런데 여자는 다리를 삐었고 더욱이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았다. 춘풍은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들어갔고 갔다. 그의 등 뒤에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 여자는 귓가에 속삭임을 이야기하면서 춘풍을 당황하게 했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춘풍은 선생님을 불러오려 했지만 그는 학교의 소풍 날짜를 잊어버렸다. 선생님들은 이미 학교 문 앞에 모여 있었고 동비비는 다리를 내밀며 말했다. 너 나에게 약을 문지르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춘풍은 그 자리에서 어리둥절해지고 그 뒤에 동비비는 춘풍도 매우 부드러웠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성과의 접촉으로 춘풍의 다리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약을 발라준 뒤 그는 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오고 동비비는 무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약간 실망한 듯했고 잠시 후 그녀가 부르더니 다 나가. 그 후 발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나머지 세 악마들이었다. 룩동비는 믿을 수 없었다. 춘풍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떠났다고. 이것은 조막내로 하여금 동비비의 아름다움이나 춘풍의 성별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케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지에 모든 사람이 도착했다. 룩동비는 모두에게 방키를 나눠주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호텔에는 16개의 방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남자는 그녀와 같이 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춘풍이라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그 후에야 깨달았다. 2인용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어색했다. 춘풍은 방 안에서 죽기 싫어서 밖에서 자게 제안했는데 어쨌든 소나에는 여러 호텔이 있었다. 어쩌다가 룩동비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며 춘풍에게 같이 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춘풍은 룩동비가 장난을 쳐놓기 전에 방을 빠져 나가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 후에 그는 해변으로 나가서 여기서 어떻게든 예쁜 여자들을 비키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도착한 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소리쳤다. 뭐야 이게? 뒤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춘풍이 돌아보니 모두 스노클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누구도 비키니를 입고 있지 않아서 그는 실망했다. 춘풍의 여동생인 출라미는 침대 위에 앉아 두 형제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친구를 생각하면서 다시 동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갑자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사람은 쓴다. 나는 요요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 출라미는 그 사람이 보낸 주소로 해변으로 향했다. 그 사람은 예전 친구 정원이었다. 그해 요요는 정원을 좋아했고 정원은 출람을 좋아했다. 그 이후 춘풍은 요요를 구속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었지만 요요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춘풍은 그녀를 삼벽으로 밀어버렸다. 그는 아직 말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춘풍은 그에게 주먹을 몇 번 퍼맞았다. 춘풍은 말했다. 내가 뭐든 하고 싶으면 좋아. 하지만 나의 여동생에게 손대지 마라. 정원의 모략에 맞서 여동생은 여전히 오빠의 말을 믿지 않고 살인자라고 말하며 급히 달아났다. 이때 내 대악마는 춘풍을 해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날 밤 그들은 호텔 주방에 몰래 들어갔다. 조막에는 주목을 끌기로 룩동비는 춘풍에게 밥을 가져다 주기로 룩동비는 약을 넣는 일을 맡기로 했다. 역할 분담은 매우 명확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동비비가 다가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물었다. 너 왜 나 비키니 입은 거 안 봐? 춘풍은 분노하며 말했다. 너희들도 나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조막에는 한쪽에 서서 밥을 몰래 바꿔놨다. 그녀는 춘풍을 위해 약을 섞은 밥을 주었다. 춘풍이 한 입 한 입 먹는 걸 보더니 마침내 동비비는 만족한 미소를 띄었다. 방에 돌아가 보니 룩동비가 이미 자고 있어서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나도 일찍 자자. 그런데 놀랍게도 룩동비는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은 두 명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춘풍이 룩동비에게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두 명은 들어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생각이었다. 잠시 후 춘풍이 코를 골아 울었다. 룩동비는 곁에서 시간을 잰다. 그러나 반시간 후에 춘풍은 완전히 잠들었다. 1시간 후 문 밖에 있던 두 명은 혼란스러워졌다. 1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들은 약이 효과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룩동비는 밤 동안 잠을 못 이루었고 이제 그저 잠을 자고 싶어 했다. 춘풍은 취해서 자고 일어났다. 문을 열자마자 문 밖에 두 여자를 보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춘풍은 두 여자를 친절하게 방으로 데려왔다. 왜인지 오늘 춘풍은 자신이 식욕이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머지 세 마리의 악마는 힘이 다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론적으로는 그 약에 대항할 수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춘풍은 모르겠다. 여전히 약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에 세 여자는 예쁜 옷을 입고 클럽에 갔다. 말해봐도 클럽에 있는 남자들은 쉽게 낚일 것 같다. 집어들자마자 목표물을 보았다. 동비비는 다가가 유혹하려 했다. 최소한 자신의 매력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남자 옆에 앉아 말했다. 이런 거 하나 주세요. 그 운수 나쁜 녀석이 우연히 정원이었다. 그는 여자가 앉자 즉시 말을 걸었다. 여자, 내가 마시는 술은 82년산이야. 동비비는 당황해하며 생각했다. 우리 집이 바를 운영하는데 너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그래. 그런 다음 그녀는 말했다. 바 앞에서 특별한 가격이 있는 남자구나. 그리고 두 사람은 잔을 다 비웠다. 동비비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간 후 정원이가 클럽을 나왔다. 이때 그는 완전히 인격을 잃어버렸다. 갑자기 검은 머리의 여자가 그를 지나가자 그는 소리쳤다. 얘야, 나한테 안아줘. 그리고 여자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가정부 라우 렌에게 당했다. 엽소아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고 온 것으로 착각해서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세 마리 악마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져서 가버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엽서하는 쪽에서는 춘풍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하인 한 명을 활용해야 할 때다. 춘풍은 빠르게 다가와 선체로 말했다. 어떻게 도울까요? 엽서와도 편안하게 자신이 변태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하며 그 사람을 조사하러 갔다. 이때 정원은 기둥에 묶여 있었고 춘풍이 들어오자마자 놀라 말했다. 정원이 아닌가? 왜 이렇게 우연한 일이 일어났지? 그 후 그는 라오 렌에게 정원을 고문하러 나갔다. 그는 방 안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고 엽소아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엽소아는 춘풍에게 말했다. 코코넛 라이스 먹고 싶어. 춘풍은 즉시 명령을 따랐다. 그러나 엽소아는 지능으로 볼 때 그는 춘풍과 정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완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때 세 여악마는 아직도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왜 실패했는지 생각하며 어이가 없었다. 분명 약에 문제가 없을 텐데 LGBT라 해도 몸은 어떤 반응을 하겠지. 하지만 춘풍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춘풍이 남성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만 그렇다. 확인을 위해 세 여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춘풍과 룩 동비가 푹 자고 있는 밤. 한 사람이 그들의 방에 몰래 들어와 룩 동비의 가방을 응시하며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춘풍은 바닷가의 야자나무에 달려가서 여주인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가져와야 했다. 다인한 호주도 나무 아래에서 마치 어떤 걱정이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그때 나강소설도 야자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싶어 했지만 다인한 호주는 나무를 오르는 법을 몰랐다? 춘풍이 말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냥 야자 열매를 따기만 하는 거잖아. 춘풍은 많이 말하지 않고 나무를 오르며 곧 한 덩어리 야자 열매를 따다. 마침내 조막내와 동비비도 춘풍을 찾아냈고 각자가 그의 팔을 감싸고 그를 바닥쳐 농구를 치러 가자고 끌어들였다. 갑자기 다인한 호주가 실수로 넘어져 춘풍의 품에 떨어졌고 두 사람은 땅으로 떨어졌다. 춘풍은 등이 아프다고 말했고 다인한 호주는 다시는 원망하지 말라고 사과했다. 소리에 수많은 여학생들이 몰려와서 한 여학생이 기묘한 일을 발견하고 춘풍이 배가 있어 라고 외쳤다. 조막에는 흥미로워하며 확실히 자신의 취향이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만져보고 결과로서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발견했다. 조마개를 선두로 점점 더 많은 여학생들이 그 느낌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춘풍을 둘러싸고 온몸을 만지작거리지만 당연히 어떤 반응도 없다. 춘풍은 일어나야 하는데 눈을 떠서 자기가 생리적인 반응이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떠난다. 그렇지 않았다면 방금 전에 당황해서 죽을 뻔했다. 그는 갑자기 깨닫고 생각한다. 기다려봐. 왜 많은 사람들이 만지더니 어떤 반응도 없지? 아니 그게 전에 내 토끼가 깨진 것 때문인가? 춘풍은 여기까지 생각하자 당황해졌다. 아직 어리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잃은 것 같다. 춘풍은 실망하며 호텔로 향하고 램파를 위해 필요한 야자 열매를 여행사에 전달한 후 상처 입은 채 떠난다. 한편에서 디나노주는 호텔 로비에 있어 춘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궁소설이 카드를 뽑아서 춘풍이 곤란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채자 그녀가 디나노주에게 춘풍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라고 부르더라. 남궁소설도 주제로 들어가며 춘풍이 방에 들어오자 그녀가 말했다. 내가 너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춘풍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을 차렸고 그 친구는 정말 여신 같았다. 그가 빨리 머리를 숙이며 남궁소설에게 도움을 청했다. 춘풍은 말했다.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무기력해지고 싶지 않아. 남궁소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난을 치며 말했다. 나는 좀 배가 고파졌어. 그리고 그녀는 춘풍이가 아주 뛰어난 요리사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도 늦지 않게 주방으로 달려들어 요리를 시작했다. 음식 탁자가 완전히 맛있어 보이고 이 소녀가 놀라며 그들은 그가 요리를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맛있게 요리를 할 줄은 몰랐다. 사실은 첸팡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요리를 하면 매우 별로였고 그 뒤에 아버지가 요리를 했을 때 결과는 더 별로였다. 그 후 첸팡의 차례가 왔는데 의외로 처음에 그가 밥을 지었을 때 집안 모두가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는 요리를 했다. 밥을 먹고 배부른 뒤 남광서 쓰여도 그를 속이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밤 12시에 호텔 문 앞에 너의 친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은 너를 도울 수 있다. 한밤중에 첸팡이 휴대폰을 들고 호텔 로비를 몇 바퀴 돌았다.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의외로 라우렌이었다. 어차피 얼굴을 잃었으면 얼굴을 잃었다.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래서 라우렌은 첸팡이 이야기에 동감을 표현했다. 그에게는 이게 큰일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첸팡이 말했다. 괜찮아. 내가 괜찮으면 내가 나에게 뭐라고 부르던 상관없어. 라우렌이 말했다. 나는 내가 내 주인과 커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첸팡이 놀라서 말했다. 뭐라고?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 라우렌의 상냥한 미소를 보며 그의 모습은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입서화와 커플이 되는 것은 자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일까? 그래서 가문의 이유로 입서화는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받았고 겸손해지면서 점차 고집스러워졌다.
첸팡의 등장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첸팡은 수락밖에 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입서하는 고급차에서 내려와서 활기찬 놀이공원을 바라보며 그녀는 정말 심심하다고 느꼈다. 카드를 지불하려고 할 때 한 손이 그녀에게 닿았고 그 손은 첸팡의 것이었다. 이것은 라울렌이 정리한 그의 첫 번째 도전 과제였다. 그것은 용기를 시험하는 도전 과제였다. 용기가 부족하면 입서하와 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마지막으로 놀 때 첸팡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자 차 소리가 울렸는데 어쩌면 아이스크림 차가 왔다. 첸팡은 생각했다. 아마도 여자들은 달콤한 음식을 좋아해서 몇 개의 아이스크림을 샀을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가져오자 입서하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그 남자가 조끼를 입고 달려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다. 이때 라울렌도 나쁜 짓을 꾸미고 첸팡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발로 차서 아이스크림이 직접 입서하의 얼굴로 날아갔다. 그녀는 마치 사탕처럼 무섭고 무시무시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첸팡은 자신이 몰락한 것 같이 느꼈다. 그러나 그 후로 첸팡은 입서하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그녀가 입을 떼며 아빠 라고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첸팡은 믿을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게 그 앞에 소녀를 바라보았다. 라울렌은 곧 그녀 옆으로 다가가서 그때 소녀는 땅에 엎드려 있었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기억 속에서 그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가져오면서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그 후로 그녀와 그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다. 이때 라울렌은 입서하에게 현실로 돌아오라고 부르며 그녀는 고요히 머리를 숙이며 응 이라고 대답하고 그 후 첸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지나갔다. 라울렌은 몰래 조각 종이를 넣어주고 종이에는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 라고 적혀 있었다. 저녁이 되자 첸팡은 약속한 대로 장소에 나타났고 라울렌은 작은 푸른 병을 꺼냈지만 첸팡은 갑자기 입서하에게 신경을 쓰며 그녀의 상태를 물었다. 라울렌은 주제를 바꾸려 했지만 그는 오래 전부터 그의 생각을 통찰했다. 첸팡은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의 목적은 나를 그녀와 커플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라울렌은 더 많은 것을 알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은 남은 인생을 함께 갈 수 없어요. 입서하는 여전히 취한 채로 계속해서 말했다. 미안해요.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동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 저는 더 많은 에피소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유,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최고의 이야기를 업로드할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